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인 중에 일수꾼 있었는데 50에서 100만원 두어 번 빌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예, 드래곤방님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일수꾼 아십니까? 일수꾼 아실 거예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민 가정에 자란 분들은 일수꾼 알 거예요. 아니면 가족 중에 지인이 일수꾼을 하신다거나. 좀 사채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채랑은 사채하고 일수 뭐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돈을 빌려주는 거,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의 금리로 먹고 사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그래도 일수가 사채보다는 덜 위험해요. 일수 써가지고 망했다는 집안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채로 망한 집안은 많지. 왜냐? 일수하고 사채 다른 점은 일수는 소액입니다. 소액. 보통은 100만원 이하. 보통은 아무리 많아도 2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일수도 사실 좀 안 좋긴 하거든요. 금리가 세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사채는 사채보단 나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수 뭐 시장이나 일반 상업동네 가보면 그 일수로 먹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일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하고 B가 있어요. A가 일수꾼이고 B가 일수꾼한테 돈 빌려고 한 사람. 그러면 이제 일수꾼한테 접근해가지고 얼마 필요합니까? 한 1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빌려줄게요. 대신에 120만원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5만원씩 하루 5만원씩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24일 어떻습니까? 제가 100만원 빌려줄게요. 빌려준 대신에 다음 주부터 매일 하루씩 5만원씩 따박따박 갚아 나가야 됩니다. 총 120만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빌리면 5만원씩 이자까지 해가지고 120만원. 24일이잖아요. 그렇게 갚아 나가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시장이나 서민 동네 가보면 그 일수 장구 들고 도장 찍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저도 봤거든요. 어릴 때. 그럼 왜 없는 사람들이 일수를 쓰냐? 일수가 간편해요. 예, 간편합니다. 즉석에 바로 빌릴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일수를 쓰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것도 나쁘긴 하거든요. 왜냐 수중에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일수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런 일수 돈을 쓰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돈 관리 못하면 평소에 몇만 원도 없어가지고 일수꾼한테 돈을 빌리는 걸까? 그것도 높은 금리로. 근데 일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일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다는 거.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일수를 찍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분들 오히려 많답니다. 이게 보면. 그럼 젊은 분들이 한번 일수에 손대면 또 일수꾼한테 돈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하는 건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을 못 갚아요. 이건 일수꾼 분들도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돈을 못 모은 것도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누가 돈을 빌리면 안 갚으려고 그래요. 약속을 잘 안 지키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수에 빌린 돈도 못 갚아서 이자가 늘어난 케이스가 많겠죠. 일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잘 아는 거고. 예. 젊은 친구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돈을 뭐 빌리는데 도장 잘 안 찍더라. 그리고 우리를 한번 찾은 사람은 나중에 또 찾더라. 또 찾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자주 빌린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사는 사람은 이게 비단 일수꾼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지인 중에도 뭐 자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주 돈을 빌리는데 제때 안 갚고 막 준회 많이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려고 저러는가 보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치부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돈이 없으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면 저러고 살까.
그런 생각 들죠. 아무튼 앞으로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뭐 형편이 안 좋아도 단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인한테 손 벌리고 일수금 찾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생각보다 현금이 없는 사람들,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그 사이버 장난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전당포에 맡겨서 그 담보물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가는데, 문제는 상당수가 돈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보통 뭐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이제 뭐 비싼 전자기기 같은 걸 이제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돈을 빌려가는데,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형편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빌려가놓고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맡겨놓은 물건들은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뭐 돈 관리 못하고 계속 자주 빌려가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좀 웬만하면 멀리 하시기 바랄게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방해만 될 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망하고 꼬이더라도 반드시 빚을 갚을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잘 되는 경우만 생각하는 게 문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명의로 대출이 많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땡길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뒤를 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절대 다수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막대한 대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대출 받아야겠죠. 근데 본인의 어떤 능력치와 어떤 깜냥을 생각하고 빌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어요.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 자체를 발급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능력도 부족한데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 등 같이 이제 갚을 수 있겠냐? 못 갚아요, 여러분. 못 갚으니까 카드비 쌓이는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만들고 보자, 쓰고 보자 마인드예요. 그런 마인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반드시 갚을 계획보다 어떻게 하면 빚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쓸 수 있을까? 뒤를 안 보는 것 같아, 뒤를 안 보니까 자꾸 이제 빚은 점점 못 갚아서 계속 쌓이는 거죠. 약속된 날짜에 돈은 이제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정수가 박살나고 인간관계가 이제 깨지고 주변에서 안 좋게 보고 점점 세상 살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 목적으로 돈 빌리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안 좋아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거든요. 다 어떤 마인드예요? 내가 투자해서 갚으면 된단 마인드인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워요? 그 도박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도박꾼도 그런 거야. 내가 잘해가지고 따면 배로 갚을게. 말만 그렇지. 배로 감사 본 적 있습니까? 한 명도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무조건 잘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잘 되기만 할까요?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투자도 이득 보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더 많지 않나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비비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다고, 내가 투자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르니까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확신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살면서 내가 이만큼 뭔가 객관적으로 나 이만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역사가 없는데 무슨 확신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겁니까? 우리가 뭐 돈을 빌려가서 잘 되는 경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 되는 경우는 세상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돈을 빌려가 잘 되는 경우가. 돈을 빌려가서 망하는 경우는 숱하게 보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돈을 빌려가서 여기저기 빌려가서 지금 나이 먹고 그 빌린 돈 잘 갚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본 적 있어요? 아니죠. 괜히 부모가 앞가림 못해가지고 그 자식한테 떠안져가지고 자식들도 힘들게 살고 집안 형편 안 좋아지고 사회 평판 나쁘고 좋은 직업 못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IMF 터지기 전에 여기저기 이렇게 엄 같은 걸로 돈 빌리고 했다가 IMF 터지고 나서 비투촉이 시달려가지고 야반도주하는 거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남은 가족들 무슨 죄냐 말이야 이게.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잘 되는 경우. 그 본인 생각일 뿐이지. 인생이 본인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힘들어합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아 이게. 특히 돈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뜻대로 안 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일반 사람들은. 그럼 뜻대로 안 됐을 경우 그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죠.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높은데 날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그럼 날리고 나서 내가 이 대출빚을 갚을 수 있냐 물어봐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기 전에 내가 진정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본인한테 되물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